만약 여러분의 조국이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집어삼키던 거대한 제국의 다음 목표가 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이 질문은 800년 전 한반도의 작은 왕국, 고려를 살아가던 이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압도적인 공포와 막막함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폭풍 앞에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단순한 전투의 기록을 넘어 한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걸린 처절한 투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시 고려 사회의 복잡한 내부 갈등, 지도층의 엇갈린 결정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평범한 민중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생생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우리에게 깊은 여운과 묵직한 질문을 던져줄 생생한 이야기로 기억될 겁니다. 13세기 초 유라시아 대륙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죠. 몽골 초원의 작은 부족들이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아래 하나로 뭉쳐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기마병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유럽의 이름난 기사들은 물론 아시아의 유구한 왕국들조차 이 압도적인 속도와 파괴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리고 이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다음 목표는 바로 동북아시아의 작은 왕국 고려였습니다. 고려는 몽골이라는 존재를 처음에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믿기 힘든 소문처럼 미지의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서방에서 전해지는 몽골의 정복 소식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당시 고려의 일부 지배층은 그 위협을 애써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려 했죠. 마치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먹구름을 보고도 설마 우리에게까지 미치겠어?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몽골 사신들이 처음 고려의 국경에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고려 조정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 유지에만 급급한 오만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무리한 요구를 무시했고 심지어 몽골 사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예교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거대한 재앙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고 고려의 지배층은 다가올 폭풍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던 거죠. 결국 1231년 몽골의 첫 침략이 마치 거대한 재앙처럼 고려의 강토를 덮쳤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무장한 몽골군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북방에서부터 고려 전역을 휩쓸고 내려왔습니다. 고려군은 최선을 다해 맞서 싸웠지만 그들의 수는 몽골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고 무기와 전술 또한 현대적인 몽골군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북방에 견고했던 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불타는 성곽과 고향을 버리고 도망치는 백성들의 행렬은 그야말로 지옥도를 연상케 했습니다. 몽골군의 잔혹한 학살과 무자비한 약탈은 고려 전역을 피로 물들였고 수많은 백성들은 정든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각지에서는 평범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저항이 마치 들불처럼 불꽃같이 일어났습니다. 몽골군에 맞서 맨몸으로 싸우는 백성들의 용기와 희생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누가 진정한 주인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신 정권의 지도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육지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우는 몽골군의 맹렬한 침략을 피해받아 건너 강화도로 천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강화도 천도는 단순히 안전한 곳으로의 피난이 아니었습니다. 험준한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는 몽골 기병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지만 그 이면에는 육지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안락한 안전을 도모하려는 무신 정권의 극히 이기적인 의도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은 버려진 채 몽골군의 칼날 아래 남겨졌고 지배층은 그들만의 안락한 섬으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은 고려 민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강화도로 건너간 지배층을 원망하며 홀로 몽골군의 잔혹한 침략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려의 강토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참혹한 지옥의 서막을 힘겹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남겨진 고려 백성들은 강화도로 건너간 지배층을 원망하며 홀로 몽골군의 잔혹한 침략을 온몸으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고려의 강토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참혹한 지옥의 서막을 힘겹게 맞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각, 강화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무신정권은 몽골 기병대가 바다를 건너오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강화도를 그들의 견고한 요새로 삼았습니다. 험준한 산과 바다가 천연의 방어막이 되어주었으니 몽골군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는 잠시나마 안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안전은 섬 안에 갇힌 지배층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강화도에서 장기적인 항전을 계획하며 자신들만의 안위를 도모했지만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자신들만 튼튼한 배에 올라탄 채 널빤지 하나의 의지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화도 요새 안에서는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이 이어지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몽골군의 무자비한 약탈과 사륙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지배층이 자신들의 안전만을 꾀할 때 육지에서는 몽골군에 맞서는 민중들의 처절한 생존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저항의 불꽃은 바로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에서 타올랐습니다. 1232년 몽골군이 처인성까지 진격해왔을 때 놀랍게도 그들을 막아선 것은 정규군이 아닌 백성들과 승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김윤후라는 용감한 승려의 지휘 아래 몽골의 대장 살리타이를 화살로 꿰뚫어 죽이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변변한 훈련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던 민초들이 오직 가족과 고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세계 최강의 기마군단에 맞섰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국가의 위기 앞에서 누가 진정한 주인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용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253년에 벌어진 충주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몽골군이 충주성을 포위하자 노비와 천민들까지 합세하여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이때도 김윤후 장군이 활약하며 노비들에게 이 전투에서 공을 세우면 신분을 해방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며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노비와 천민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 몽골군을 물리쳤고 실제로 신분 해방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려의 민초들은 국가가 버린 땅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비록 국가적인 차원의 조직적인 항전은 아니었지만 고려의 멸망을 막고 민족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민중의 영웅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 갇힌 무신정권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죠. 심지어 몽골과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과 끝까지 항전해야 한다는 이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지배층의 이러한 분열은 결국 몽골의 끈질긴 침략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몽골은 한 번 노린 목표를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었죠. 그들은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고 고려의 강토는 끝없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쳐버린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잃어갔고 고려 조정은 몽골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외교적인 노력 없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요구는 갈수록 가혹해져만 갔죠. 결국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항복과 강화였죠. 그러나 이 결정은 또 다른 거대한 저항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바로 삼별초의 봉기였습니다. 몽골과의 화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새로운 항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죠. 고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